안녕하세요. HP 아루바 네트워킹 정규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센트럴의 무선 오버레이 설정 관련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토폴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실 부분은 아루바 9004 게이트웨이의 VLAN 20번과 21번이 있고요. VLAN 21번 같은 경우는 실제 오버레이를 사용하는 무선 사용자들의 DHCP 대역이 되기도 합니다. 게이트웨이와 L2 스위치 그리고 AP735 사이에는 VLAN 20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위에 보시는 것처럼 AP에서 방사하는 무선 신호에 접속 시 VLAN 21번 대역을 할당받게 되게 됩니다. 센트럴 통한 오버레이 설정을 하기에 앞서 사전 설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캡처를 해서 두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보셨던 게이트웨이나 AP 장비들을 센트럴의 디바이스 온보딩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할당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장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치의 시리얼 넘버와 맥 어드레스를 등록하고 그리고 등록된 장치에 서브스크립션을 할당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게이트웨이 장비에 또는 AP 장비에 저런 서브스크립션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 작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장비가 센트럴에 등록이 되게 되면 이 장비를 그룹과 사이트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비가 정상적으로 센트럴에 연동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장비에 대해서 어떠한 설정 셋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화면은 센트럴 넥스트 데모 AP라고 하는 그룹에서 보이는 주황색 테두리처럼 뉴 센트럴의 모든 설정을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아래 하위에는 액세스 포인트만 선택해 주게 됩니다. 우측의 설정 값은 디폴트 값으로 둘 거고요. 게이트웨이의 사전 설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째로 똑같이 AP처럼 센트럴, 뉴 센트럴의 모든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에 보시면 그 게이트웨이의 일종의 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모빌리티, 브랜치, VPN 컨센트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무선 AP의 오버레이 터널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는 모빌리티 롤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이렇게 AP 그룹과 게이트웨이 그룹에 잘 등록이 되게 되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해당 그룹에 가로 열고 장비의 수량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우측에는 뉴 센트럴 그리고 AOS 10 그룹이다 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장비가 정상적으로 그룹에 그리고 사이트에 어사인이 되면 첫 번째로는 해당 장비들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데모에 사용할 펌웨어 버전은 최신 버전인 10.7.2.0입니다. 장비가 온보딩 되었고 그룹과 사이트에 할당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펌웨어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장비는 정상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은 센트럴 넥스트의 기본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테드 CX 데모라고 하는 사이트명을 기준으로 등재된 장비들의 현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AP735 그리고 게이트웨이 9004가 등재된 게 보이게 되고요. 예를 들어 이 AP9004를 선택하게 되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장비가 초록색으로 장비에 대한 설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저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디바이스 온라인 확인이 다 끝나게 되면 앞선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동영상 클립에서도 보셨겠지만 새로운 센트럴 넥스트에서 라이브러리, 글로벌, 그리고 사이트, 디바이스 개념으로 이제 프로파일이 계속 생성이 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프로파일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프로파일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NTP 설정 그리고 DNS 설정,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이 NTP와 DNS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이외에는 유저 어드민, 장비에 액세스할 유저 어드민에 대한 계정 생성과 그리고 해당 계정을 어떠한 장치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시스템 어드민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고요. VLAN은 20번과 21번만 사용할 것이고 DHCP에서는 VLAN 21번에 대해서 VLAN 풀 설정과 서버 설정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 시스템 프로파일을 통해서 특정 VLAN을 센트럴과 통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유니크한 키처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스템 VLAN은 20번으로 할당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장비나 AP가 통신할 때 사용할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도 기본적으로는 DHCP를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스테이틱하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설정 안에서 이제 NTP 설정에 들어가 보면 디폴트 설정이 아래 두 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상단에 테드 라이브러리 sys NTP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NTP 설정을 만들 거고요. 해당 설정에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NTP 서버를 full.ntp.org라고 하는 사이트로 등재해 놓고요. 그리고 등재된 이 NTP 서버 설정을 모든 곳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assign to 스코프를 글로벌로 assigned 스코프로 이렇게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assigned device 펑션에 보시면 모빌리티 게이트웨이와 모빌리티 액세스 포인트에만 할당해 두었는데 당연하게도 센트럴에 등재되는 스위치를 포함해서 모든 장비들의 동일한 NTP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DNS 프로파일입니다. DNS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에서만 사용하도록 설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DNS 서버는 8.8.8.8을 등재했습니다. 다음은 장비에 액세스할 때 사용할 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화면이고요. 테드라고 하는 사용자를 모빌리티 게이트웨이와 액세스 포인트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해당 사용자의 롤은 어드민으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두었고요. 설정된 계정을 시스템 어드민 프로파일, 실제 어떠한 장비 그룹에 할당하겠다라고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모빌리티 액세스 포인트나 게이트웨이에서는 해당 사용자로 장비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VLAN 프로파일인데요. 이 센트럴에서는 이 VLAN 넘버 같은 경우는 가급적 글로벌한 설정으로 할당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의 VLAN은 네트워크에 이렇게 바인딩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생성된 VLAN이 무선의 VLAN 넘버와 유선의 VLAN 넘버가 이렇게 다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글로벌하게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 이번 데모에서는 VLAN 20번과 21번을 생성하고 Enable L3 그리고 DHCP 선택을 해서 이 글로벌에서 일단 VLAN을 세팅하게 되고요. 이 VLAN에 대해서 상세한 설정은 향후에 디바이스 설정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VLAN 인터페이스에 IP를 할당한다든지 NAT를 할당하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한 그런 상세한 설정은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디바이스 레벨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VLAN 21번은 오버레이에 사용하는 무선 사용자의 VLAN 대역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해당 VLAN에는 이러한 게이트웨이에서 DHCP 서버 역할을 해서 19168 21 대역이라고 하는 대역에 2번부터 100번까지의 IP를 줄 거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DNS 서버나 디폴트 라우터를 설정하셨을 때 IP만 입력하고 그냥 생성해 버리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DNS 서버나 디폴트 라우터 같은 경우는 IP 입력 후에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셔야만 제대로 해당 서버들이 등록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DHCP 풀 프로파일을 서버 형태로 어떠한
어떠한 디바이스에 적용을 하겠다. 여기서 이제 모빌리티 게이트웨이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설정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센트럴에 자기 자신의 시스템을 등재할 때 유니크한 IP 값, VLAN 인터페이스 값들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이 본 랩에서는 VLAN 20번을 시스템 IP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틱 라우팅은 VLAN 20번의 디폴트 게이트웨이인 19168.0.1로 설정을 해두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라이브러리 설정.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설정들은 사실상 뭐 게이트웨이, AP, 스위치 어디서든 불러다가 쓰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 사이트에 적용을 한다거나 특정 디바이스에만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설정한 값의 디테일한 값들은 하위 글로벌이나 사이트나 디바이스 레벨로 할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디바이스 레벨에서 설정할 프로파일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VLAN 20번, VLAN 21번은 현재는 인터페이스만 설정된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실제 장비 레벨에 들어가서는 저희는 이제 게이트웨이 9004가 될 건데 9004 게이트웨이의 20번 VLAN 인터페이스에 19168.0.150이라는 IP를 할당해 줄 거고요. VLAN 21번 같은 경우는 21-1이라는 IP를 할당해 줄 거고요. 해당 IP는 실제 무선 사용자들이 오버레이 SSID에 붙은 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를 넘어갔을 때에는 실제로 이제 게이트웨이 상단에는 21번 VLAN은 없습니다. 그래서 NAT 처리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가 실제 업링크가 어떤 포트에 연결되었나 본 랩에서는 0-0-3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의 디바이스별로는 결국 호스트 네임을 디테일하게 설정하시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 인포메이션 프로파일에서 호스트 네임을 할당하게 되죠.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VLAN 20번, 21번을 라이브러리에서 설정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설정한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스코프로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 레벨로 들어왔기 때문에 9004 디바이스에서 20번 VLAN을 선택하게 되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상단에 Save as Local Profile이라고 해서 상단에서 설정했던 라이브러리에서 설정했던 글로벌 스코프의 프로파일을 각 디바이스에 디테일하게 스페시픽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세이브 에즈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원래 이제 상단에서는 DHCP로 설정했던 걸 스테이틱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VLAN 20번은 0.150번, VLAN 21번은 22.1번으로 이제 IP를 할당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VLAN 20번 그리고 VLAN 21번 앞에 오버라이드 됐다라고 하는 저런 파란색 반원에 반만 채워진 저런 표시가 표시되게 되고요. 앞에서는 글로벌 레벨로 어사인 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은 디바이스의 시리얼, 어사인드 스코프를 보시면 디바이스의 시리얼 넘버인데 해당 디바이스에만 이러한 상세한 정보가 할당되었다라고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VLAN 21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IP만 할당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트래픽이 외부로 나갈 때 해당 트래픽을 NAT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스페시픽 파라미터를 선택하신 후에 포스 오퍼레이션 스테이터스 업과 NAT 인사이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바이스 레벨 게이트웨이 9004의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거고요. 이게 이미 현재는 DHCP를 통해서 자동으로 업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 DHCP를 통한 업링크 포트는 3번이 되겠죠.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3번 포트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3번 포트를 선택해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 게이트웨이 시스템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프로파일에서 사용할 해당 포트는 VLAN 20번에 연동되어 있다라고 해서 액세스 VLAN 20번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별로 호스트네임을 디테일하게 바꾸실 때에는 이 시스템 인포메이션 프로파일을 통해서 호스트네임을 변경해 주시면 모든 디바이스별로 하나하나 호스트네임이 변경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그룹에 게이트웨이 클러스터링 프로파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루바의 오버레이에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2대 이상이 됐을 때에는 자동으로 클러스터링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클러스터링 프로파일을 통해서 여기서는 테드 클러스터 PF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실제 온라인에 붙어 있는 게이트웨이를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테드 9004-2라고 하는 게이트웨이를 등재해 주시게 되면 무선 트래픽이 해당 게이트웨이 클러스터로 트래픽을 오버레이 터널링 처리하게 되게 되겠죠. 이 게이트웨이는 당연히 2대 이상 여러 대를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오버레이 무선 설정을 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는 완벽히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아루바 WLAN의 모드에는 간략하게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트래픽을 AP에서 바로 이 브레이크아웃 시키는 브릿지 모드, 그리고 트래픽을 게이트웨이 클러스터로 보내줘서 처리하는 터널 오버레이 모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브릿지 모드와 터널 모드를 사용자의 롤별로 분산해서 처리해주는 믹스드 모드가 되어 있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브릿지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방사를 시키고 있고, 터널 모드를 설정하면서 어떻게 방사하게 되는지 이 부분까지 데모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터널 모드를 사용하셨을 때에는 해당 무선 사용자가 무선 네트워크에 붙어서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붙었을 때 어떠한 롤을 받는지 사전에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 다시 돌아가서 상단의 탭 중에 프로파일이 아닌 롤 앤 폴리시스에 가셔서 첫 번째로는 롤 네임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테드 롤 allow all이라는 롤 네임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롤 베이스드 폴리시에 가셔서 제일 아래 보이는 것처럼 테드롤 폴리시에서 소스가 테드롤 allow all이라고 하는 아까 생성했던 롤 네임,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어디를 가든 액션 allow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아루바 무선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디테일한 방화벽 정책 ACL을 스테이트풀한 ACL을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 해당 부분이 지금 제일 아래 보이는 테드롤 폴리시 부분에 이제 수정 변경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현재는 소스는 롤, 데스티네이션 애니의 allow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AP와 게이트웨이를 라이트 이레이즈 5를 해서 재부팅을 해주게 되고요. 재부팅을 해주게 되면 장비는 마지막으로 무선 설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트럴에 접속을 해서 오버레이 관련된 무선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각 장비에 들어가서 오버레이 터널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테드 CNX 데모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여기서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장비가 AP735 그리고 테드 9004라고 하는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아직 무선 랜 관련된 설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리스 하단에서 WLAN 설정에 가서 테드 데모 브릿지라고 하는 브릿지 모드의 무선 설정은 기존에 생성을 해 두었고요. 이 위저드 방식으로 보시면 해당 SSID는 6기가에서 방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VLAN은 디폴트 VLAN을 사용을 하고 WPA3 PSK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캡티브 포탈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디폴트로 두시게 되면 현재 방사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걸 이제 장비 레벨로 가보게 되면 자,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게 AP 화면이고요. AP에서 Show Network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TED 데모 브릿지라고 하는 SSID가 이렇게 6기가에서 WPA3 PSK 방식으로 방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센트럴에서 내려준 설정 값이고, Show BPS 스테이블을 하시게 되면 여기 실제 테드 데모 브릿지가 69T- 채널에서 방사가 되고 있는 거, 6기가 대역에서 방사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건 이제 브릿지 설정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버레이가 되게 되면 AP에서 게이트웨이까지 터널을 맺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아무런 터널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센트럴에서 오버레이 터널을 생성을 할 거고요. 오버레이를 생성할 거고 6기가에서만 방사를 하겠습니다. 터널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자동 게이트웨이 클러스터 프로파일 통해서 생성했던 이 그룹을 설정해 주게 되고, 이 그룹은 이제 1차 그룹과 2차 그룹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 게이트웨이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분리되어 있겠죠. 무선의 디폴트 사용자 부위에는 21번을 사용할 거고요. WPA3 프리셔드 키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티브 포탈 설정은 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와이파이 7 WPA3를 사용하실 때에는 WPA2 하위 호환을 제외하고 싶으시면 WPA3 트랜지션을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비컨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프레임들을 좀 더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면 비컨 프로텍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생성했던 테드 롤 얼라울, 결국은 이제 올 얼라울 해주는 화면이고요. 이렇게 제 SSID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선 SSID 관련된 프로파일이 라이브러리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또 한 가지 주의해 주실 게, 이 프로파일을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거냐라고 어사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모빌리티 액세스 포인트 중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AP 그룹, 디바이스 그룹 중에 AP만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는 TED CNX 데모 AP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으로, 이 AP만 있는 그룹으로 터미네이션을 시켜주셔야 정상적으로 프로파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무선 설정을, 오버레이 관련된 무선 설정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당시 이제 장비 단에서 보면 아까는 브릿지 관련된 설정만 있었는데 이제 오버레이 관련된 설정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설정을 막 한 상태이기 때문에 SSI 자체는 디세이블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BSSID 테이블을 보게 되면 현재는 데모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브릿지 모드의 SSID만 방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는 이제 터널이 생성되게 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IPsec 터널이 맺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서 AP 17번에서 150번으로 터널이 맺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show 네트워크를 확인해 보면 아까는 disabled by SFD라고 하는 디세이블 되어 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로그가 없고 BS 테이블을 확인해 보게 되면 TED 데모 오버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버레이 터널이 정상적으로 SSID가 방사 중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버레이로 사용자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사용자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브릿지 SSID에 연결이 되어서 192.168.0대역의 IP로 연동이 되었고요. 브릿지 모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세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를 오버레이 터널에 연결하고요. 사용자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랜덤 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맥 어드레스가 아마 변동돼서 올라왔는데요. 테드롤 allow all이라고 하는 테드 데모 오버레이 SSID에 연동이 되었고, 그러면 오버레이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뒷자리가 EF72, 사용자가 테드 allow all이라고 해서 게이트웨이 정상적으로 오버레이로 연결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써 아루바 센트럴을 통한 오버레이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